인질들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서 이 인질들의 살아있는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장지양 아산정책연구원 중독연구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살해 예고 시간을 한참 넘겼습니다. 살해 소식이 없는데 IS는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살해 장면을 공개해왔거든요. 인질들 어떻게 된 걸까요? 글쎄, 저는 크게 기쁜 소식은 기대 못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껏 저렇게 이 지하드 잭이라는 저 사람 뒤에서 배경으로 하는 저런 인질을 잡은 비디오를 릴리스했을 때 이때까지 살아남은 인질들은 한 명도 없고요. 네. 그리고 저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몸값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그러니까 이 일본 정부가 인도적 지원금으로 2천억 원, 2억 달러를 냈으니까 너희가 인질을 살리고 싶으면 같은 값을 내라라고 했는데 이제껏 인질 협상 과정에서 그렇게 큰 금액을 제시한 적은 없고 네. 그냥 상징적으로 일본에 대한 너희는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식의 이런 협박성 요구였지 실제로 뭐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라는 의도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아베 총리는 몸값을 내지 않겠다고 밝히긴 했는데요. 이 외무성 부대신을 요르단 암만에 보내서 물밑 교섭도 벌였습니다. 이 무장 세력과의 협상 창구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질을 잡으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잡았으니까 먼저 연락을 해오는 거는 맞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일본의 두 인질 중에 한 명 같은 경우도 뭐 이메일로 먼저 가족 쪽에 연락을 해왔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주변 국가, 지금 이 요르단 암만이 그러니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인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그 작년 9월 같은 경우 터키 인질이 49명이 IS한테 잡혀 있었는데 풀려났거든요. 네. 그럼 뭐 터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네.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당시 터키 인질 석방이 가능했었던 거는 이 IS를 향한 공습이 본격화되기 전이었고, 그리고 터키는 당시에 국제연합전선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네, 일단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이제 협상에 진전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협상 전략의 하나로 비공식적인 어떤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비공식적인 교섭은 아마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지금 이 협상 딜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딜이었고, 정말 저 IS 테러 단체 쪽에서 인질을 풀어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저는 보지 않거든요. 네. 네. 국제사회가 인질극을 벌이는 그 무장 세력한테요, 몸값을 지불하지는 않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예. 예외적인 국가도 있는데 프랑스 같은 나라 IS의 몸값을 주고서는 인질을 석방시키기도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일본도 과거에 인질 석방을 위해 몸값을 지불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뭐 테러 단체와 협상하지 않는다지만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 밖에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이 몸값을 주고 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국제사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몸값을 네. 주고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흔히 저희 학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몸값을 주고 나오는 사실이 소문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절대로 몸값을 안 주는 미국인이나 영국인은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인질로 잡지 않고 네. 오히려 유럽 사람들이 더 인질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원칙을 따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자국민을 구하려고 몸값을 지불하다가 오히려 IS의 표적이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 UN 보고서를 보면요, IS 인질 몸값으로만 1년에 5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받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IS가 원유 밀수로 하루 100만 달러, 약 11억 원을 벌고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최근 유가 폭락으로 좀 IS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거는 있는 겁니까? 예, 저는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IS 테러 단체의 가장 큰 돈줄은 이 자기네들이 장악한 원유가 나오는 곳에서 석유를 블랙마켓에 파는 것인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저유가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을 테고, 네. 그리고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IS 대공습전이 시작됐고 작년 말에는 훨씬 더 그게 확산이 됐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 자금난에 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 IS에도 홍보 담당자가 있는데 일본 NHK 방송이 이 홍보 담당자와 인터넷 메시지를 주고받은 결과 IS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이러한 진짜 말도 안 되는 테러 단체가 가장 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주목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 범죄 단체인데 굉장히 정말 특이한 범죄 단체잖아요. 네. 흔히 테러 단체는 사람도 많이 죽이지만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네들한테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도대체 쟤네들이 왜 저런 짓을 하는지, 그러니까 주목을 받고 자기네들의 무슨 이렇게 얘기를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이 가장 크게 원하는 걸 테고,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네. 돈도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자기네들이 NHK에 돈을 별로 원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전 그 말도 별로 신빙성은 없어 보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가장 알리고 싶다는 것은 메시지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IS가 내세우고 있는 것은 순수했던 초기 이슬람 시대로 네. 돌아가자, 뭐 거의 중세 시대의 이슬람 칼리프 제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거의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불 제국주의가 그어놓은 국경선을 다 무효화시키고 네. 지금 중동이 한 20여 개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걸 다 무효화시키고 단일한 이슬람 칼리프 제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고 이슬람도 굉장히 교조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이게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순수한 이슬람 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뭐 얼마 전에 아시안컵을 시청하고 있었던 청소년들 네. 뭐 13명을 총살을 시켰다면서 예. 자기네들은 동시에 엄청나게 이 하이텍 SNS를 이용하면서 홍보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 앞뒤가 안 맞는 그렇죠. 말을 하는 네. 테러 단체죠. 예. 종교적 순수성 이런 명분을 좀 내세우고 있는데 정작 하는 그 행동을 보면요. 어린 소녀들을 납치해서 성노예로 맞습니다. 전락시키거나 인질을 잔혹하게 참수하거나 이런 만행을 하는데 이런 게 오히려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이런 네네.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만행을 감행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뭐 자기네들이 정통성을 확보하고 싶거나 정당성을 갖고 싶어나 하는 거는 애시당초 뭐 계획이 없었던 것일 테고 네. 자신들의 이러한 생각을, 그러니까 뭐 이슬람 초기 이슬람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그냥 알리고 싶은 것 뿐이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범죄를 반복하고 비난을 사고 있는데도요. 가입된 외국인 대원이요. 2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300명이 넘는 중국인이 국경을 넘어서 가입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 세를 확장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중국인 300명 같은 경우는 워낙에 중국 안에 신장 위구르 자치 지역이 무슬림 지역인데 이제 네. 그쪽에서 많이 넘어간 것 같아서 이제 우리가 같은 동아시아 국가로서 너무 깜짝 놀랄 일이다는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외국인들이 지금 뭐 2만 명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타겟으로 삼는 이 대상이 거의 대충 한 3개의 다른 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이 이슬람 지하디스트가 되고 싶어하는 신실한 무슬림들, 두 번째가 뭐 돈이나 여자가 궁한 그 주변에 있는 뭐 아랍 국가들 일테고 세 번째 카테고리가 아마 우리한테 해당할 텐데 네. 그러니까 그냥 사회에 불만이 많은 네. 그러면서 이런 SNS를 즐겨 사용하고 예.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네. 뭔가 어드벤처를 떠나고 싶고 내지는 뭐 나라도 싫고 가족도 싫고 새 삶을 살고 싶은 이런 청소년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타겟으로 삼아서 네. 이 모집책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최근 터키에서 실종된 김군도요, IS와 접촉을 SNS를 통해서 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맞습니다. 예, IS가 인터넷을 통해서 활발한 선전전을 펼치는 건데 이것도 점점 진화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그 청소년들이나 지금 말씀하신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현혹되기 쉬운 그런 네. 환경에 놓여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요. 정말 이제 우리나라도 뭔가 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 단계로,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뭐 쉽게는 그런 SNS 관련해서 무슨 차단을 한다거나 삭제를 한다거나 IS 관련된 것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들은 생각이 우리 청소년들은 진짜 이 인터넷이나 사이버 세계라는 정말 정보의 홍수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데 사실 어른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이 한반도 이슈나 동북아 이슈에 매몰돼서 이 IS가 얼마나 위험한 단체고 이런지를 알리는데 좀 소홀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격도 그렇고 그리고 이 워낙에 우리가 사이버 강국이다 보니까 이 인터넷에 접촉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훨씬 높고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미디어나 사회나 학계도 이 IS에 관한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 대한 것을 훨씬 더 넓은 넓게 알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요. 김군이 IS에 가담했을 확률이 높은 건데 네네. 일단 김군이 좀 인질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인질이 될 가능성은 그리 높은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IS가 좋아서 네. 그래서 간 거니까. 네. 그리고 뭐 김군이 터키 호텔에서 CCTV에 찍혔을 때 머리가 상당히 길었다라고 했는데 네. 그것도 이제 김군이 아마 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굉장히 교조적인 살라피스트들은 머리를 길거든요. 네. 수염도 기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인질이 된다기보다는 더 걱정스러운 거는 이렇게 외국인 전사들은 갔을 경우 이제 엄청나게 힘든 이 신병 교육을 시킨 다음에 뭐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자살폭탄 요원으로 보내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정부가 김군을 좀 구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에 자기 발로 갔고 그리고 지금 김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IS 장악 지역이라는 것이 무슨 법이나 질서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내전이 4년째 계속되는 나라이고 네. 시리아가 네. 우리가 어떻게 뭐 그러니까 컨택을 할 대상자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자발적으로 뭐 가는 경우가 아니라 한국인이 인질로 잡힌다면 실제로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값 협상도 제시를 할 수 있고요. 예,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본 일이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는 전 사회적인 무슨 합의나 내지는 적어도 담론이 좀 형성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반 IS 국제연합전선 60개국에 속해 있거든요. 네. 일본도 그렇고. 네. 그런데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사적 지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인질로 잡힌 네. 거를 보고 저는 정말 놀랐거든요. 네. 일본의 이 인도적 지원금 액수가 우리보다 훨씬 많기는 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자랑스러운 무슨 국제사회 일원인 양 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이런 인질, 이 위험성, 한국인 인질로 잡힐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우리는 정말 인도적 지원금도 주지 말아야 될까? 네. 아니면 우리는 몸을 좀 더 살해야 될까? 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못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의 국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또 다시 우리의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목숨을 어떻게 그러니까 네. 보호를 해야 되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통일 얘기를 하는데 뭐 대통령도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북한이랑 이렇게 뭐 딜을 하거나 이럴 때 많은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또 이제 뭐 다시 이런 뭐 테러리스트를 자극하지 않겠다고 몸을 사릴 그렇죠. 경우는 예, 예.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지금부터라도 이런 담론을 좀 형성을 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좀 내오는 네.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유럽연합 EU가요. 이슬람 국가들하고도 이제 그 반테러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네네. 입장이에요. 이런 노력들이 테러 조직들의 어떤 세를 낮추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 지금 활발히 유럽이랑 중동 국가들이 대테러 특히 IS, 반 IS 이런 격퇴전을 벌이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도움을 요청하는 기회가 곧 올 거예요. 네. 곧 올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지양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